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이든 인수위 재직 시절 한국의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난했던 한국계 인사가 국무부의 고위 인사로 기용됐다는 소식입니다. 한미관계 앞으로 상당한 파열음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정보국인 DNI와 중앙정보국 CIA의 한반도 관련 정보 분석 업무를 맡았던 선임 분석관 출신으로 바이든 인수위에서 대한반도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던 정박 브루킨스 연구소 한국 석좌가 국무부 고위직에 임명되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를 맡고 있는 정박 박사가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부차관보에 임명되었다고 현지 시각 1월 26일 밝혔습니다. 박 부차관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한국의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인사로 유명한데요. 그는 인수위 시절 작성한 보고서 한국의 민주주의에 들이운 북한의 긴 그림자를 통해 한국 정부에 대한 맹폭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그는 한국 대통령에게 남북 화해라는 이루지도 못할 짝사랑에 집착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사드와 지소미아 등의 이슈를 거론하며 하향식이고 개인에 의존한 외교정책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신뢰성에 의문을 갖게 만들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한국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친북 발언과 반정부 활동을 탄압한 보수 정권을 비판하며 그러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듯 말해왔지만 정작 그는 청와대 권력을 집중하고 스스로 내세웠던 인권 등의 가치를 침해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심지어 부동산 정책과 실업률, 경제 정책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예시로 들며 맹폭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인물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동아태 부차관보에 임명된 것은 최근 미국 민주당 싱크탱크와 의원들에게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한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바이든 시대의 한반도 앞으로 상당히 피곤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박 박사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그러니까 이 브루킹스 연구소는 친민주당 계열의 연구소죠. 민주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수 있고 공화당은 랜드 연구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브루킹스 연구소인데 저는 이분을 보면 네오콘하고 좀 결을 같이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과격합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이 또 한국 정부에 대한 인식이 마치 저하고 생각이 거의 한 90% 이상 똑같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인수위 시절의 보고서를 딱 보면 표지부터 제목부터 오랫동안 북한의 그림자가 드리운 한국 정부라는 제목 정말 제가 적어도 그 정도 세게 적을까 싶을 정도의 제목인데 아무튼 여기 보면 북한에 대한 대북 문제뿐만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한국 정부는 지금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의 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굉장히 이제 이 정부와 뭔가 궁합이 안 맞는 사람이 임명이 됐다라고 해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 한국이 조금 힘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텐데 국방부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임명됐다고 한 것은 국무부는 외교만 하는 게 아니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정치 면에 있어서는 이 북한 문제 대단히 중요한데 그 북한 문제와 경제 문제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 헤드 타워인데 국무부가 거기에 아태 담당, 우리 한국 담당이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한미 동맹이 복원되고 어쩌고 이렇게 장밋빛 스카프 막 남발하고 했는데 장밋빛 스카프가 아니라 완전히 새끼줄이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 변호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가. 그래서 부디 북한에게 바른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창구들, 잘못된 법으로 이 인권 탄압국이 되지 말고 그리고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이렇게 지금 세계 10위권에
서도록 만든 우리 국민들의 노력을 내려앉히지 말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대로 유지해 주어서 이런 분들에게 욕먹지 않는 대한민국 되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11월 돌연 요코스카로 돌아가서 3개월째 수리 중인 7함대 전진 배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에게 치명적인 데미지를 입힌 주범이 중국인들의 밥반찬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중국인들은 밥반찬으로 많이 먹는 접시 속의 해파리 냉채가 미 항공모함을 공격해서 3개월간 주저앉혔다고 신랑 군사망이 1월 26일 보도했습니다. 신랑 군사망은 중국인 접시 속의 해파리 냉채, 미 항공모함을 석 달간 뻗게 하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3개월째 틀어박혀 못 나오고 있는 미 해군 로널드 레이건 항모는 해파리에게 공격을 받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레이건 항모와 같은 니미츠급 초대형 항모는 거대한 파이프로 해수를 빨아들여 이를 담수화시킨 뒤 각종 용수로 사용하는데 이 흡입 파이프에 해파리 대군이 몰려들어 항모를 무력화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레이건 항모에는 이러한 이물질 유입을 막기 위해 해수 유입 파이프에 필터를 설치했지만 해파리떼를 걸러내지 못했고 막대한 해파리들은 레이건 항모의 해수 흡입 파이프와 압축 펌프를 모두 파괴해 레이건은 결국 작전 불가 상태에 빠졌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제로 레이건 항공모함은 지난해 말 요코스카에 들어간 뒤 외부 수리 없이 내부 수리만 계속하고 있는 중인데요. 중국인들은 우리가 반찬으로 먹는 냉채 따위에 쓰러지는 항공모함은 무섭지 않다라며 레이건 항모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야, 레이건 항공모함이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지금 사실은 지난 11월부터 석 달 가까이 레이건 항공모함이 요코스카로 들어가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럴까? 지금 그 사이에 이제 본토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긴급 출항해서 왔는데 그때 시어도어 루즈벨트 승조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우리 왜 1년에 2번을 보내냐? 1년에 한 번만 보내야지 왜 우리는 이 해외 파견금을 1년에 2번 보내냐? 이게 뭐냐 이 연말에 지금 하고 막 SNS 막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것들이 그때 많았었는데 이게 이런 사정이 있었군요. 그때 이제 저는 이 대만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루즈벨트까지 보내서 항모 두 척으로 지금 뭔가 중국을 압박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로널드 레이건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긴급하게 루즈벨트를 보내서 레이건의 임무를 대체하는 이 역할을 했던가 봅니다. 자, 레이건은 지금 요코스카에 있는데 그냥 갑판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린한 상태로 계속 요코스카에 3개월 동안 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 봅니다, 제가. 그건 뭐냐? 내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부에 뭐냐? 이제 이 항공모함에는 한 6,000명 가량의 승조원이 있죠. 이 6,000명 가량의 승조원이 입고 먹고 씻고 마시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먹으려고 하고 하면은 당연히 물이 있어야 음식을 조리하고 그 조리했던 음식을 또 설거지를 해야 되죠. 그리고 또 물을 마셔야 되죠. 그리고 샤워를 해야 되죠. 씻어야 되죠. 6,000명이 사용하는 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군함도 마찬가지예요. 담수화 설비가 돼 있어가지고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그것을 민물로 만드는 그 설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어보면 짜지도 않아요.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군함 가면은 샤워하고 다 했는데 그걸 사용하는데 이 담수화 파이프에 해파리들이 그냥 꽉 끼어버렸다 이겁니다. 이게 언제 그랬냐? 미국과 일본, 호주 3개국이 미-1호 연합 해상 기동 훈련을 했어요. 호주 근처에서. 그때 호주의 박스 해파리라고 하는 이 해파리가 있는데 이것들이 대량으로 이제 거기 들어가서 파이프로 그냥 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담수화가 안 되니까 이 6,000명의 승조원이 먹고 씻고 마시고를 못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긴급하게 기지로 복귀를 했고 지금까지 그 내부의 파이프 그리고 뭐 파이프와 연결된 여러 가지 뭐 펌프 또 그 기계 이런 것들에 대한 완전히 그냥 교체 작업, 청소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이 담수화 설비뿐만 아니고 원자로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큰일이죠. 원자로 같은 경우는 이제 경수로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이 바닷물을 당겨서 냉각을 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원자로를 냉각하는 이 원자로 냉각수 파이프에 만약에 이런 상대가 되면은 원자로가 터져버리죠. 냉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뭐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순수하게 담수화 설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 중국인들이 우리 뭐 양장피 먹으면 해파리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 접시에는 해파리가 미국 항공모함을 아웃시켜 버렸어. 해파리 따위에게 뻗어가지고 3개월 동안 비비거리고 있는 미국 항공모함 우리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참 이 해파리를 걸러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진짜 해파리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뭐 중국의 이런 고소하다라고 하는 이런 비난 이건 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소한 일이겠으나 아무튼 우리도 이런 걸 봤으니까 우리 군함이 겨우 해파리 때 이렇게 완전히 다운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미국도 빨리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중국 항공모함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